저는 바다 살리기 네트워크 사무국 단체인 프로젝트 퀘스천을 운영하고 있는 최연원입니다. 바다 살리기 네트워크는 전국에 있는 20여 개 해양보호단체, 풀뿌리 시민단체들이 모여져 있는 해양보호 활동가들을 위한 협의체입니다. 원래 프로젝트 퀘스천 자체가 사회적인 질문을 하는 창작자들을 돕는 플랫폼이잖아요. 저희가 환경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됐는데 그때 주제가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양보호단체들을 이제 만나고 그들의 활동들을 인터뷰하는 영상이었어요. 특히 이제 해양 침적 쓰레기를 수거를 하다 보면은 사실 온전한 상태인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해양 생물들이 이제 붙어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부식이 됐는데 이제 상태가 고르지 못한 거죠. 그때 이제 8개 단체를 만나게 됐고 단체들이 다 작은 단체들인데 각각의 지역에서 너무 점조직으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나름의 애환들이 좀 있으신 거예요. 대표님들 중에 한 분이 이 8개 단체가 조금 모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커뮤니티처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첫 네트워크 연대 프로젝트가 동해번쩍 서해번쩍이에요. 동해권역하고 서해권역들이 있었기 때문에 각각의 권역별로 이런 연대 활동을 같이 했었거든요. 단체들이 각자의 활동들을 하다가 처음 연대를 해본 거예요, 제대로. 그 활동의 경험들이 너무 이제 소중하고 좋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네트워크의 단체들이 하나의 연대체 이름으로 활동을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아예 전국번쩍으로 진행하자라고 해서 상반기랑 하반기 1년에 2번 진행을 하게 됐죠. 이거는 바다 살리기 네트워크의 오리지널 캠페인입니다. 해양 환경 활동도 어찌 보면은 다양한 주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다양성 조직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활동가들이 지속 가능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연대하는 조직이 된 것 같아요. 단체에서 활동가분들이 뭔가 불편하다고 하면은 그거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항상 고민을 해요. 저희 네트워크 대위원분들이죠. 그분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활동가들,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하고 그거 관리하고 소통하는 데 대단히 많은 리소스를 활용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고충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활동가분들을 쉽게 좀 모집을 하고 모집된 분들에게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런 거 걱정 없이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는 앱을 개발을 하게 된 거죠. 안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많았어요. 그 당시가 아마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해양 폐기물을 줍는 단체들이 각각의 지역에서 줍는 폐기물들 중에 약품류나 의약품 같은 것들도 있었고 주사바늘 같은 것들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거 줍다가 다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자원봉사자를 하시다 보니까 보상을 받기보다는 본인들이 그거를 스스로 치료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던 때였어요. 활동가들이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가장 페인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사실 물속으로 들어가는 대표님들은 저는 별로 걱정을 안 하는데 해변에서 활동하시는 활동가분들은 항상 걱정이거든요. 열사병이라던가 더위로 인한 이슈들 안전적인 부분은 항상 환경을 지키는 것 이전에 먼저 가장 최우선 해야 되는 가치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안전적인 부분들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사무국에게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멜팅팟이라는 단어를 대단히 좋아하거든요. 모든 다양성들이 녹아져 내려가지고 하나의 어떤 문화를 만드는 거를 멜팅팟이라고 하잖아요. 비영리 단체나 공익법인들만 소통을 하게 되면은 안에 갇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네트워크 단체에서 영리지만 함께 연대를 하는 단체들이 다 사회적 경제 조직입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 같은 경우는 회식지대에 있잖아요. 저희 정관상에도 수익금의 일부는 이제 사회적으로 환원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고 하니까 문제에 대한 발굴과 사회적인 의제를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는 우리 비영리 조직이 잘 하고 계시고 그러한 부분들을 이런 사회적 경제 조직이 비즈니스화를 해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여지가 대단히 넓게 있잖아요. 조직들의 참여들도 점차적으로 좀 확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히어로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가 저 사회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겠지라는 개념은 없고,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각각의 사회 문제의 솔루션이나 혹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더 치열하게 좀 전선에서 싸워야 되는데, 지금 저희 바다살리기 네트워크 단체들이 해양 폐기물 문제로 그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활동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가들을 저는 앞으로도 계속 돕고 싶고, 도움들이 필요한 단체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 바다살리기 네트워크 홈페이지에 네트워크 단체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가입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사무국 문을 두드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기자 생활 이전에 대학교 때부터 환경운동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캠퍼스 내에서 쓰레기를 좀 줄일 수 있는 활동이라던가 축제 때 일회용품을 줄이기, 캠퍼스 탄소 제로 프로젝트 이런 활동들을 했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환경운동의 범위 안에 이제 동물권 운동도 같이 있거든요. 유기동물을 이제 입양하는 캠페인, 이런 프로젝트들을 이제 회사에서 기획을 했었고, 해양 환경이라고 하는 특수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제 환경에 대한 관점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대표님들의 오랜 수고는 배를 사는 건데, 해양 폐기물을 거의 이제 수거하는 단체들이고 모니터링을 하는 단체들이 이제 주가 되다 보니까 대개는 해양 폐기물들이 조금 고여 있는 곳들이 도서 지역인 경우가 많은데, 일단 들어가는 것도 문제고 수거를 해도 그 폐기물을 빼내는 것도 일이거든요. 그래서 권역별로 배가 한 척씩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배가 한 척씩 있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그거 관리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재정적인 지원들도 함께 좀 구축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 단체 대표님들의 좀 소망이었고, 사무국의 이제 바람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사단법인이잖아요. 사람이 모여서 단체가 됐는데 저희는 이제 나중에 재단법인으로 좀 성장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